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2020년 IT의 시작을 알리는 CES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AMD와 인텔의 키노트 발표 행사가 저는 사실은 제일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뭔가 이 두 회사의 운명이 극명히 엇갈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실제로 AMD의 발표와 인텔의 발표를 각각 한 3번씩 제가 돌려서 봤습니다. 보면서 좀 이게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AMD의 발표를 요약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가장 먼저 리사소 CEO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죠. 우리의 목표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다. 그러면서 AMD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플레이스테이션 5 등의 제품과 메이저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르누아르 CPU의 저전력 버전인 R7 4800U를 공개합니다. 2020년에는 라이젠 덕분에 한층 성능이 좋아진 울트라스틱 랩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말이죠. 그런 다음 기대했던 RX 5600 XT 그래픽카드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엔트리급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래픽카드인 GTX 1660 Ti와 비교를 하면서 FHD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래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CPU인 8개의 코어와 16개의 스레드를 가진 R7 4800H를 소개합니다. 기존의 인텔 9세대 i7 9750H에 비해서 39%의 성능 향상이 있고, 데스크탑 CPU인 9700K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SUS 노트북과 델 노트북이 잠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용 CPU인 스레드리퍼를 발표하기 위해 리사소 CEO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 제온 CPU와 AMD 3990X의 V-Ray 렌더링으로 인텔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AMD의 경우는 첫 번째도 하드웨어, 두 번째도 하드웨어, 세 번째도 하드웨어, 마지막 네 번째도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하드웨어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반면 인텔은 어땠을까요? 인텔의 발표 2시간 전에 AMD의 발표가 있었고, 인텔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CEO인 밥서원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는 하드웨어와는 약간 동떨어진 AI 인공지능 사업과 데이터 센터 관련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여서 신제품을 기대하는 CES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 후 넷플릭스 관계자가 나와서 인텔의 중심으로 발표된 코덱인 AV1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리밍에서 더 우수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 아테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각 제조사들의 노트북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아테나 프로젝트를 적용한 노트북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트북의 메이저 제조사들은 우리 인텔이 만든 기술인 아테나를 따르고 있다, 우리의 힘은 아직까지 막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어도비 관계자가 나와 인텔 AI 기술을 사용해서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지금 내가 CES를 보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인텔은 하드웨어 이야기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거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고, 올 하반기에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한 제품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벤치마킹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디지1 GPU를 소개하면서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플레이하는 모습을 잠시 시연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감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인텔은 AI 이야기를 조금은 합니다. 실제로 AI 쪽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 오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스트리밍 회사가 우리 인텔이 밀고 있는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 괜찮거든 이란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각 노트북 제조사들의 노트북이 쫙 등장을 합니다. A, B, C, D 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노트북을 만들었어. 전부 다 훌륭하고 좋지? 여기에 인텔 CPU가 다 들어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도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때 AI를 사용하면 훨씬 편해. 이거 인텔 기술이거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야, 크리에이터들, 니들 전부 다 어도비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 어도비도 우리 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타이거 레이크 CPU 조금, 그 다음에 디지온 그래픽카드 이야기 조금 하고 행사가 끝나버립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MD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보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젠3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를 하나 안 하나 이거를 정말 궁금하도록 만들고 언제 발표해, 이거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반면 인텔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스타일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넷플릭스도 우리 편이고 노트북 제조사도 우리 편이야. 그리고 어도비도 우리 편이거든. 그러니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인텔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난 누군 줄 아나? 에?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반전이 있다면 만약에 인텔이 정말 천재라서 5월달, 6월달에 발표할 어떤 CPU를 가지고 그거를 꽁꽁 숨겨놓고 정말 크게 한 방을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했다면 진짜 그건 대성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발열이 적고 소모 전력이 적은 CPU를 가진 노트북들을 원하죠.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느 쪽을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느냐? 사실 저는 답이 나왔죠. AMD 쪽이 훨씬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AM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이 있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말아먹은 전력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젠2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노트북으로 출시하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 거다, 이게 확실히 좋을 거다라고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